핫쌤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패스트 관점의 경영환경 분석입니다. 지난 2월 어떤 학생이 사회적기업진흥원 시험치고 와서 이런 문제가 났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밑에 있는 이 세 개가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BCG 매트릭스, 파이포스 모델, 스와트 분석, 이와 같은 것들이 경영 환경을 분석하는 도구죠. 지난 1월입니다. 가스안전공사 최종 합격자인데 필기시험 후에 역시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됐다 하고 알려졌습니다. STP, 포피 이와 같은 사례를 제시하고 답을 찾으라 하는 문제였답니다. 자, 이 두 개의 문제 유형은 대개 회사 업무 실무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 출제되는 게 아니라 기초 개념만 익히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패스트는 경영 환경을 분석하는 도구 가운데 대표 선수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관점에서 회사가 처한 환경을 분석해보자. 이와 같은 도구로 사용되는 대표 선수죠. 자, 이슈가 있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슈의 특징을 잡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 특징에 따라서 그러면 이 이슈는 우리 회사 일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하고 인과관계를 잡습니다. 그 관계를 잡으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죠. 이걸 갖다 구조화라 그러죠. 그에 따라서 전체를 평가합니다. 과연 특징은 제대로 잡았는지, 인과관계는 제대로 살폈는지, 내가 해야 할 일, 우선순위 이와 같은 것은 제대로 짚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죠. 자, 이와 같은 이슈가 우리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순기능, 하나는 역기능입니다. 자, 이 이슈가 순기능적 차원에서 역기능보다 더 크게 나타날 때 정부는 이 순기능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시장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장려책을 내놓거나 진흥책을 내놓습니다. 좋은 쪽이죠. 만약에 역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되면 이때는 규제 쪽으로 시장에 개입합니다. 어쨌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슈가 있으면 정치권에서는 이 이슈를 갖다가 장려하거나 또는 규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개입하는지 살피자 이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요소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슈는 어떤 경제적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회사 경영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와 같은 것을 살피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요인입니다. 이와 같은 이슈가 사회 문화적 요소와 결합됐을 때 경제와 우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네 번째는 기술적 관점입니다. 이와 같은 이슈에 내재해 있는 기술은 우리 회사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와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놓고 두루뭉실하게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전체를 놓고 부분과 합으로 이렇게 쪼개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창값 또는 고객이 원하는 창값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다 이거죠. 자, 패스트 관련된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일회용 칫솔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 시장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하는데 1차적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 일회용이기 때문에 소비 관련된 각종 규제가 있겠죠. 그리고 칫솔 이 제품은 화학 성분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측면에서 법규 그리고 소비자보호법 또는 제조상의 각종 규제 이와 같은 것을 보는 겁니다. 정부는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면 순기능과 역기능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역기능이 크다는 관점에 따른 판단이면 규제 정책을 들고 시장에 개입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요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회용 칫솔 판매 가격 예를 들어서 1,000원 잡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연속해서 쓰던 칫솔과의 관계 가격 비교해서 이 1,000원에 대해서 어느 만큼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지 그 반응을 보는 거죠. 구매력과 지출 패턴 이와 같은 요소들을 분석해서 과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기꺼이 지갑을 열 것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 추세 그리고 일회용 칫솔 제품에 대한 반응 또 기회 요인, 위협 요인. 자,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은 위생관리는 좋죠. 그러나 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용 칫솔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칫솔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기술은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는지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어느 만큼 연계되어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창값, 상대방이 원하는 창값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T를 앞두고 있거나 토론에 임한다면 패스트 사고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것은 이렇다라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때 나는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내용을 분석해서 발표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기죠. 자, 무엇인가를 나눠서 쪼개서 살핍니다. 분석적 사고죠. 그리고 각각의 요소, 합의, 백이 되게끔 만들죠. 미시 사고입니다. 패스트 관련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변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변하기 때문이다. 아래 보기 중 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은 변수는 어느 것인가? 1번 보세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 이것은 경제적 관점이죠. 기술 진보, 기술적 관점, 소득의 변화. 이것은 경제적 관점이죠. 인구 및 취향의 변화. 이것은 사회적 관점이죠. 그러면 답은 5번이죠.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패스트 관련 기초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우측의 기사는 최근 블록체인에 대한 이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페이스북도 블록체인에 뛰어든다고 그러네요. 기업은 기술 진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기술이 진보하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즉, 노동과 자본 투입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생산은 노동과 자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기술이 진보하는 경우 같은 생산량 100입니다. 같은 양을 생산하면서도 노동과 기술의 투입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측에 있는 이 곡선이 원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술 진보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R&D 연구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앞의 지식 관련 내용을 이해했으면 이제
산업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피셋 문제입니다. 발문에서 92년 동일 분기 대비 노동시간 산출 인건비의 비율 관련 자료를 주면서 옳은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표 제목을 읽습니다. 그리고 단위 확인합니다. 그 다음 표에서 각 항목별 특징을 잡아보는 겁니다. 노동시간 비율을 보세요. 시간의 변화에 따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당 산출 비율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시간당 인건 비율도 어떤 특징을 잡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인건 비율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노동시간 비율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점차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당 산출 비율 그래프로 표시하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당 인건비 비율 그래프로 표시하면 증가 형태로 나타납니다. 1인당 인건 비율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 일정한 방향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 현장을 읽어내는 눈입니다. 자, 앞에서 기술 진보 관련해서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저 지식을 이 문제 연결해 보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났을까요? 노동시간은 감소하는데 산출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크게 두 가지죠. 공장 자동화 또는 기술 향상이죠. 자, 노동시간당 인건 비율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 흐름이죠. 우리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자꾸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특징은 쉽게 잡을 수 있는데 네 번째, 1인당 인건 비율은 어떤 특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표시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우측에 내가 기사를 연결했습니다. 인건비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설명할게요. 1992년 전체 비용을 100억으로 잡겠습니다. 2006년 비용 역시 100억으로 잡겠습니다. 자, 전체 비용이 있기 때문에 계정 과목별로 잡을 수도 있겠죠. 원자재 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기타 이렇게 잡으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 계정 과목별 비용 액수가 변합니다. 자, 만약에 원자재 구입비가 줄어드는 경우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기타 비용의 비율은 커지겠죠. 만약에 인건비가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경우 역시 인건비 비율은 커집니다. 전체 비용에서.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 원자재, 기타 비용 비율은 줄어들겠죠. 이처럼 변수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직원 인원수와 관계없이 1인당 인건 비율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정하지 않은, 특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는 쉽죠. 1번 노동시간당 산출 1992년입니다. 매분기 증가했다. 자, 이 표에는 1992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4번 보세요. 2007년 3분기, 2006년 동기 비교하랍니다. 2007년 3분기 노동시간당 인건비 비율 찾아갑니다.
차이값 6.1 맞습니다. 근데 비율의 차이값은 퍼센트 포인트를 써줘야 되죠. 그래서 선택지 4번은 퍼센트 포인트 용어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2번 보세요. 1인당 인건비. 자, 인건비 비율을 봐야 합니다. 2007년 1분기에 비해서 2007년 1분기 비율은 100입니다. 2007년 2분기 98.7입니다. 감소했다 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일정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답은 3번. 노동시간당 산출은 2006년 동기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자, 2번과 3번 진술 방식이 같습니다. 그런데 3번은 왜 맞느냐 하면은 노동시간당 산출량, 양이 증가해야만이 비율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술 관련된 지식 가지고 산업 현장을 읽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요구하는 게 NCS입니다. 자,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른 해석과 이론에 따른 설명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장 기초적인 지식 그리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기초 지식과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해주면 풀이율을 높일 수 있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죠. 그러면 원하는 점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